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임형택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암인데요. 아직 우리가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암이나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을 안 먹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담배나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섭취하는 음식들 중에도 암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암을 유발하는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직화구이입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요즘은 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직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생선이나 고기 같은 것들 숯불 피우고 거기다가 이렇게 구워 먹으면 정말 옛날 어렸을 적 생각도 나고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탄 부분도 그냥 개의치 않고 먹었는데요. 그 부분이 고소하고 또 맛있잖아요. 이렇게 불에 직접 구웠을 때 탄 부분에서 벤조피렌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벤조피렌은 담배 연기나 배기가스 같은 이런 연기 성분에 있고요. 우리가 직화할 때 그 연기나 또 그을린 부분에서도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벤조피렌이 일정 농도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또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직화구이, 육류나 소시지 같은 거 이런 것들에는 더 많이 나오고요. 누룽지 같은 식물성 음식이 이렇게 탈 때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누룽지 같은 거 구울 때 타지 않고 약간 노릇노릇할 정도로만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화구이나 이런 누룽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이 벤조피렌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극소량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매일 매번 캠핑 가는 것도 아니고 매번 직화구이를 해 먹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직화구이를 좀 피하시고 삶는다든지 프라이팬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노릇노릇 굽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특히 연세가 50 넘은 어르신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기름에 볶은 음식입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기름들 중에서도 발연점이 제일 낮은 기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을 볶을 때 120도에서 한 200도까지 그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참기름은 한 160도 정도 되어서 열을 가했을 때 발암물질이 생성되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튀기거나 볶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무침이나 또 음식을 다 한 다음에 참기름으로 이렇게 향을 내고 맛을 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참기름 같은 경우는요, 기름을 짤 때 깨를 볶아서 이렇게 하는 온화법으로 기름을 만드는데요. 다만 이제 고온에서 오래 볶을 때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좀 맑고 약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그런 연한 빛깔이 나는 참기름들도 있으니까 좀 너무 진하고 많이 볶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참기름은 살짝 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기름과 비슷한 들기름이 있는데요. 들기름도 참기름과 이렇게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들기름은 밀봉을 해놨다 하더라도 빛과 열 그리고 산소에 약하기 때문에 한번 짜내면 이미 짜낸 순간부터 산화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오래 두면 좋지 않으니까요. 일단 따면 좀 빨리 먹는 게 좋겠고, 오래 두시려면 냉장 보관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염분이 많은 음식들인데요. 우리가 젓갈이나 장아찌,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들 여러 가지 김치찌개 같은 찌개류 이런 것들에 염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짜고 좀 자극적인 음식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위암의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위암뿐만 아니라 고혈압을 발병시킬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금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염장한 음식들은 염분의 농도가 높아서 위 점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염분이 위 점막을 손상시킴으로 인해서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확률을 높이고요. 또 위장에서는 계속 세포를 분열시켜서 그 손상된 부분을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구 과정에서 세포 내에 돌연변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서 암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젓갈도 좋아하고 김치찌개나 이런 짠 음식들 많이 선호하는데요. 무조건 무염식, 저염식 이것을 하는 것보다 조금 신경 써서 평소보다 간을 삼삼하게 해서 드시는 것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가공된 육류입니다. 아이들도 맛있게 먹고 저도 오늘 조그만 소세지 한 개 이렇게 먹고 왔는데요. 이러한 햄이나 베이컨이나 가공된 육류에는 제조 과정에서 방부작용을 위해서 그리고 또 육류의 발색을 위해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사실 굉장히 극소량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 그 육류의 빛깔도 밝아지고 또 여러 가지 균들에 의한 부패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많은 이런 가공식품에는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식약처나 이렇게 충분히 검사를 해서 허용된 수치가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적당 수치를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 아무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이 어떤 허용 수치 이상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 성분으로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롭게 하는데요. 요즘에는 잘 살펴보면 아질산 나트륨이 포함되지 않은 또 진공 포장된 이런 제품들도 많으니까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런 거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에서 나온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도 건강을 위한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음식을 가리다 보면 밥상 위에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만한 거, 내 입맛을 자극하는 것들이 하나도 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식의 경향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좀 자연주의적으로 채소나 이런 우리가 몸에 좋다고 평소에 이야기하는 음식들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막 굽고 하는 것들, 튀기고 하는 것들을 찌고 삶고 또 구울 때도 조금 살살 해서 타지 않게 하는 조리법만 신경을 조금만 써도 우리가 또 건강할 수 있잖아요. 음식물 조금 바꾸시고 또 조리 방법들 조금만 바꾸셔서 식습관을 지혜롭게 변화시킨다면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성인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나날이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